everybody just do your thing. Wake up,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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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명상의 시간입니다. 어제는 오랜만에 나스닥 기준으로 3.43%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너무 좋지만은 않은 게 우리 속슬은 별로 못 올랐죠.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이 좀 적었습니다. 프리마켓부터 장 초반까지 쭉 올라서 유지를 해줬는데,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테슬라와 아마존이죠. 테슬라는 인도량과 재고 문제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반전이 됐습니다. 7%라는 엄청난 상승을 했죠. 내일 실적 발표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. 아마존도 6.45 오르면서 경기 침체를 무색하게 하죠. 엔비디아도 5% 넘게 올랐습니다. 속슬이 엔비디아보다 못 올랐습니다. 참 속슬이 3배 레버리지라는 게 좀 무색하죠. 우선 그동안 너무 하락했었다는 게 큰 것 같고, 영국이 불안한 금융시장을 해소해줬죠.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하는데 우선은 급한 건 해결이 됐다. 영국부터 보자면 재무장관이 교체가 됐죠. 트러스 총리의 단짝 콰탱, 좀 발음이 어렵죠. 콰탱 전 재무장관이 경질되고 제러미 헌트 전 외무장관이었다고 합니다. 전에 발표했던 조세 조치 철회 예정이고, 한마디로 이 시국에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려던 거 다 없애고 다시 그러죠.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, 그래서 지금 트러스 총리도 총리직 내놔야 할 것 같죠. 이건 거의 작전 같았죠. 총리하고 재무장관하고 짜고, 많은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에는 상당히 금이 갔죠.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파운드는 발표와 함께 올라갔고, 영국 채권금리는 단기는 많이 내려왔고, 장기도 4%, 4.5% 정도로 내려왔네요. 야, 이게 내려온 게 4.5% 막 이러니까 정말 심각하긴 합니다. 아직도. 미국 거도 한번 볼게요. 아직 다 4% 이상에서 놀고 있는데,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채권 시장으로 돈이 조금 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금리는 좀 내려오겠죠. 겨울이 걱정되던 유럽의 에너지들 가격도 점차 내려오고 있습니다. 우선 유럽의 가장 중요한 천연가스도 큰 하락을 하고 있고,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하락 중입니다.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안정이 됐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때 하락을 하죠. 그런데 보면 기업들 3분기 실적은 대체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대충 보면 이렇고, 그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제 발표한 거 보면 금융주들이 대체로 잘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% 넘게 올랐습니다. 대출 임대에서 수익이 컸고, 총 매출이 2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% 증가했습니다. 그러면 우선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는 좀 생길 수 있지만 침체까지는 걱정이 덜 되는 건 사실이죠. 내년쯤에 침체가 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, 제가 좋아하는 실업률도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고, 그래서 비관론자 중에 대표적인 모건 스탠리가 앞으로 S&P 500이 10% 이상 랠리가 있을 수 있다, 그런 주장을 내놨습니다. 그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인데, 첫 번째는 지난주 발표된 CPI처럼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는데, 시장은 미래를 보고 있고, 채권 시장에서도 매수가 시작되고 있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멈출 수 있다. 이는 증시를 흥분시킬 수 있다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두 번째는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보기 전까지, 공식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이평선이 지수를 강하게 떠받칠 거고, 세 번째는 페드는 기업 이익 사이클이 하락할 수 있도록 이미 충분히 긴축을 했다. 아직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죠. 그러니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. 그렇다는 건 경기 둔화가 생겨야 본격적인 베어마켓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, 그런 말이고, 네 번째는 페드가 이제까지 한 긴축의 거의 100%가 시장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,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.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한번 보시면 이건 지금 시장이 내년 2월 예상치거든요. 5% 이상이 거의 80%를 차지합니다. 지금 주가에 이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.
그리고 지금 선적도 급감을 했고, 그러니 컨테이너 비용도 급락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건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요 감소로 차질이 있었던 항구 혼잡이나 컨테이너 부족 등이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. 기업들이 수요 전망이 안 좋아서 신중하게 덜 주문하고, 그러니 선박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컨테이너 처리 시간도 감소해서 혼잡이 완화되고 있다. 저희 인플레이션 막 심해지기 전에 항구 마비되고 컨테이너비 치솟고 그랬는데 지금은 급락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카드 연체율이 내려오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.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잘 벌고 잘 쓰고 있네요. 정말 그런지 나스닥 선물시장도 1% 가까이 우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. 오전에 1%였는데 지금은 0.7, 0.8, 또 지금은 1% 넘고 그럽니다.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단기 랠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면 모건 스탠리가 이평선 이야기를 해서 나스닥으로 보면 이평선 이탈한 게 크게 두 번 있었죠. 닷컴 버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두 번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잠깐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왔죠. 지금도 내려온 상태인데 이게 좀 불안한 게 주식은 심리 게임인데 200일 이평선은 그렇다 쳐도 계속 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스닥 굉장히 불안하네요. 만은 뚫고 내려가 줘야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. 이건 언젠가 깨질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거든요. 지금 안 깨지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과감하게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서 단기 랠리라고 하면 11,700 정도, 정말 모건 스탠리의 예상처럼 10% 정도 단기 랠리가 생길 수도 있죠. 그 이후로 만을 뚫고 내려갈지 아니면 내년에 내려갈지 모르겠으니 전 계속 계획대로 지금 만약에 랠리가 와도 그냥 지켜만 보고 만 밑으로 갈 때까지 기나긴 기다림이 되겠네요.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지금 역사적인 하락장에 최대한 잘 운용해서 거창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성공하는 투자하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.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내일 만나요.